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성 피부, 중성 피부, 건성 피부. 이걸 계속 발라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의외로 얼굴이 세척이 잘 안 돼요. 야, 나 그 올리브영에서 그거 사봤는데 되게 좋아. 남들 따라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세안을 하실 때 뜨거운 물로 세안했다가 찬물로 이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정말 안 좋아요, 그거는.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은 트러블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부의 보습인 것 같아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기타, 우리의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제품이나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나머지 부분이 이제 운동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습이 가장 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습을 좀 잘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케어로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전날 이제 바세린을 좀 바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안을 좀 깨끗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홈 클렌징 세안을 보통 하는 편이고, 세안을 한 다음에 비타민 C를 먼저 발라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아침에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말려요. 그 다음에 비타민 B3를 발라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좀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하고, 그 다음에 재생크림을 발라요.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또 재생크림 한 번 더 발라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 같은 거 이것저것 챙기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요. 재생크림을 3번 바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아침에 너무 바쁠 때는 한 2번 정도 바르고요. 여유가 있을 때 한 3번 정도 발라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핵심은 보습 크림을 여러 번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원장님, 저는 속건조가 너무 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습 크림 몇 번까지 발라봤어요? 네? 이래요. 대부분. 보습 크림을 한 번 바를 때 몇 번까지 발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한 번 바르는 거 아니에요?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샤워하고 나서 바르시고, 아침 밥 먹고 바르시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발라요? 근데 나중에 딱 오셔가지고는 속건조가 많이 잡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보습 크림을 여러 번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겹겹이 계속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바쁠 때는 BC 이렇게 바르지는 못하는데, 저는 항상 수분크림, 재생크림은요 계속 발라요. 덧바르고, 저는 이제 진료할 때도 아침에 선크림 잘 안 발라요. 왜냐면은 맨날 실내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옆에 딱 두고 환자분들 상담 끝나시면 나가시면 또 바르고 계속 바릅니다. 점심 때도 바르고, 그리고 막 오후에 4, 5시 정도 되면 또 바르고. 그래서 보습크림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건조함을 많이 느꼈어요. 세안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땡기는 피부였는데, 이렇게 생활화를 하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 피부가 땡기는 게 없어요. 학생 때는 돈이 그렇게 또 없잖아요. 수분 크림만 열심히 발랐고요. 제가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또 화장품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부터는 비타민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정말 좋은 성분이구나, 그런 거 알고 난 뒤에 이제 BC를 이제 바르기 시작했죠. BC를 바른 거는 이것도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제가 개원하면서부터 발랐으니까. 피부를 대부분 이제 3등분을 많이 하세요. 지성 피부, 중성 피부, 건성 피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피부가 트러블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 피부가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인가, 혹은 굉장히 민감한 피부인가, 아니다, 내 피부는 이제 염증도 없고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다. 이 피부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민감한 피부에 해당이 되면 비타민 C는 바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자극이 되고, 그리고 따갑고, 그리고 염증을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어디 다쳤을 때 이렇게 끓겼어요. 엄청 피가 약간 미세하게 나요. 종이에 베이거나. 거기에다가 레몬즙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우, 따갑죠. 똑같아요.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고 염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C는 오히려 더 자극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부가 그런 경우에는 C를 일단 빼세요. 비타민 B3는 제가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민감성 피부일 때는 비타민 B3를 한번 발라보시고, 비타민 B3를 바르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가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비타민 B3의 농도가 통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민감하지가 않아서 한 10% 정도로 쓰거든요. 한 5%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농도에서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피부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럼 5% 올려보고, 그 다음 10% 올려보고. 민감성일 때는 C는 빼고 비타민 B3만 바르자. 그리고 보습을 해주자. 그리고 내 피부가 너무나 염증이 좀 많고 하면은 일단 빨리 병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치료를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홈케어예요. 막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집에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비유를 제가 많이 하냐면 건물에 불이 났어요. 혹은 내가 아끼는 창고에 불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든 막 소화기 들고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은 더 커집니다. 그럴 때는 빨리 소방차 불러서 큰 불을 다 끄고 조그마한 불을 내가 소화기로 끄면 돼요. 그러니까 홈케어는 그 정도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증이 심할 때는 반드시 빨리 염증을 좀 줄여주는 치료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중성이건 지성이건 뭐 건성이건 상관없이 내 피부가 민감한 피부면은 C는 일단 무조건 빼세요. 그리고 A도 빼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타민 B3, 그다음 보습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내 피부가 그렇게 염증도 없고 민감하지 않다면 CBA 보습 크림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양을 설명드리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에 우리가 보습크림을 짰을 때 이 엄지손가락에 다 들어가도록 그 정도 양을 뿌려주시면 돼요. 잼을 바르는 조그마한 스푼 있잖아요. 그 정도 바르시면 돼요. 조금 더 튀어나올 정도로 바르시면 돼요. 근데 또 사람마다 또 얼굴 크기가 또 달라요, 문제는. 그래서 내가 발랐을 때 충분히 한 30초 이내로 촉촉한 가를 일단 따지시면 돼요. 발랐을 때 뭔가 좀 내 얼굴에 좀 코팅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좀 보습이 좀 된 것 같아. 요 정도 양이 좀 충분합니다. 근데 너무 꾸덕꾸덕 이 정도로 하면 좀 과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보습감이 좀 된 것 같아. 요 정도로 바르시면 돼요. 너무 조금 바르면 사실 티도 안 나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에 화장품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사용 방법을 다 적어주고요. 사용 용법, 용량도 다 적어줘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 펌프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바르시면 돼요. 비타민은 너무 많이 바르시는 것보다는 얇게 한번 얼굴에 도포를 해준다 정도의 느낌으로 바르시면 돼요. 수분크림은 충분하되 조금 보습감이 느껴질 정도로 바르시면 되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발랐는데 조금 내가 약간 보습크림보다는 좀 적은데 많이 좀 적은데 그런 느낌으로 바르시면 돼요. 얇게 펴 바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스티바 A 크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바 A 크림은 굉장히 소량만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쌀 한 톨 크기가 얼굴 절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게 쌀 한 톨 가지고 얼굴 전체를 펴 바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이제 스티바 A를 바를 때는 밤에만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밤에만 바르세요. 보습크림을 짜고 쌀 한 톨 크기를 살짝 짜요. 그래서 그걸 섞어요. 그다음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쌀 한 톨 가지고 바르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내가 잘 맞는 클렌징 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이나 이런 제품들이 내 성향에 맞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희가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요새 많이 바르잖아요. 비비크림, 선크림 이런 거 많이 바르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뭐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좀 있어서 얘네들이 세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딱 바르고 나면은 한 오후나 저녁 되면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뭐야 이거 클렌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피부 안에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는 걸 보통 추천드려요. 이중 세안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성분들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약간 유분기를 날려주는 세안을 하시면 돼요. 클렌징 밤이나 그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 전체적으로 손바닥에 좀 흥건하게 녹여주신 다음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문질르시면 돼요. 물로 세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해주시는데 2차 세안은 수성 세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폼 클렌징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약산성 클렌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품을 내 가지고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거죠. 세안을 이제 또 1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미온수로 헹궈내 주시고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폼 클렌징은 처음에 보면은 약간 꾸덕꾸덕한 약간 반고체 형태잖아요. 근데 걔네들 자체가 세정력이 사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폼 클렌징을 이렇게 손에 짠 다음에 약간 물을 좀 적셔가지고 손바닥으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문질르시다 보면은 거품이 막 부글부글 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 거품들이 우리 모공 안쪽에 들어가서 모공을 좀 케어를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품을 내지 않고 남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문질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얼굴이 세척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좀 급하지만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문질르시다 보면은 거품이 충분히 났을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세안이 잘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남들 다 좋다고 해가지고 그 화장품 사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야, 나 그 올리브영에서 그거 사봤는데 되게 좋아. 그럼 나 써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트러블이 나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좋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딱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저 뭐를 바꿨는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걸 계속 발라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남들 따라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좋은 화장품은요, 여러분들이 큰 자극이 없고 문제가 없고 보습이 잘 되는 그런 화장품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에요. 제가 홈케어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쓰는 제품들이 또 엄청 많이 팔렸나 봐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잘 맞는 제품이면은 그게 제일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피부가 염증이 있을 때가 참 중요한데, 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타민 C나 그리고 스티바 A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트러블이 많을 때는 비타민 C 절대 바르지 마세요. 스티바 A도 자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의사가 얘기했는데 너무 좋대 하시는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내 피부에 맞고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상태에 맞게 바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저녁에 너무 건조하면 바세린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거에 노폐물들이 막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씻어야 되는데, 바세린은 기름인데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로만 세안하면은 그 바세린이 잘 안 녹죠, 당연히. 그래서 아침 물로만 세안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아침에는 반드시 폼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안을 하실 때,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공이, 제가 어렸을 때 막 블랙헤드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세안했다가 찬물로 이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때 정말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좀 열릴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블랙헤드들이 잘 청소가 됐다가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이렇게 탁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부는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피부 자체가 열이 올라가면서 모공은 살짝 열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세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모공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찬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데, 다시 찬물로 이렇게 또 세안을 하다 보면 그 홍조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혈관들이 순간적으로 수축이 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조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세안을 해서 모공을 닫는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안했다가 찬물로 세안을 하는 거는 정말 비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미지근한 물로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2-3-2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물 2잔, 점심 때 3잔, 그 다음 저녁에 2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한 1.5리터가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시는 컵이 있죠. 그래서 물을 일단 많이 드셔야 돼요. 피부는 결국은 보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얼굴까지 피부까지 도달하는 수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트러블이 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반드시 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닭 이런 거 먹으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찾는 거, 그거를 그래서 좀 피해 주시는 거. 음주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여드름이나 염증 같은 거를 매개하는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절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가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취해 주시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고 뭐 야근도 많고 하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관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